세 번째 강의가 윤리와 질서라고 나와요. 여기 나오죠. 세 번째 강의가 인간 사회의 윤리와 질서. 이거 윤리, 질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26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실도 간행 윤리적 표장과 규범의 정립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삼강오륜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삼강오륜. 그렇죠? 삼강오륜. 그러니까 삼강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형태예요. 인간관계가 있죠.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형태. 여러분 삼강이 뭔지 아세요? 삼강이? 무슨 강이에요? 뭐 영상강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아니 군신 아니가 아니고 그건 오륜이고 군이 신강 그거 모르세요? 부의부강 그다음에 부의부강 그다음에 부의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임금은 신하의 그 모범이 되고 임금은 또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되고 또 부모님은 자식의 모범이 되고 그게 삼강이에요. 뭐 그것까지 뭐 잘 모르셨더라도 하여튼 윗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렵다 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 정도는 이해가죠? 그걸 삼강이라고 하고요. 오륜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삼강이라는 건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계가 아까 이야기했죠. 군신 관계. 군이 신강이라고 했어요.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군신관계는 충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신. 맞죠? 충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자관계죠. 부의자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자관계니까 이거는 뭐예요? 효자. 뭐 효자, 효녀라고 까지 쓰죠. 그러니까 부자관계라는 게 이게 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자라고 썼지만 이건 옛날의 관점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꼭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만 아니고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꼭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 이게 삼관계.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결국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간의 뭐랄까 사랑, 애정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하여튼 이 세 가지의 기본 형태가 삼강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실도 간행 윤리적 표장과 규범의 정립해서 이제 그 밑에 뭐 나오는 작품이 쭉 있어요. 뭐 구례연 사람이라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뭐 중요한 거 이제는 뭐 이야기를 하시라 참 설명이 어렵네. 그러니까 하여튼 1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가고요. 2번에서도 그 쭉 이야기 나오죠. 김효자전이라고 나오죠. 김영보에 예,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옛날에 보면 동국 뭐 삼강행실도라고 있어요. 삼강행실도 그런 그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돼서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들을 특히 이제 뭡니까 김효자전이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뭐 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뭐냐면 덕을 쌓으면 부자가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 작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 그런 뜻입니다. 덕을 쌓으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보세요. 그 27쪽 볼게요. 뭐 다는 안 읽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줄부터 좀 볼까요? 세보가 직관에게 찾았어요? 27쪽 땅을 보는 사람에게 어머니를 장사 지낸 지 오래되지 않아 행여 널이 썩지 않았다면 이를 이룰 수 있을 듯한데 당신이 보기엔 어떠하오라고 하니까 대답할 것 없다고 했다. 이에 무덤을 파서 널을 꺼냈는데 널이 부패해 있었다.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세보가 슬퍼해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때마침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져.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널을 껴안고 밤새 울부짖으니 밑줄 쫙. 이게 효자로서의 면모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나요? 너를 껴안고 막 울부짖어 막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딱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한 널 있잖아요. 이게 집어넣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상구 그러니까 그 상복과 관련된 도구잖아요. 마련해 주니까 부모를 합장할 수가 있었다. 하여튼 효자로서 면모예요. 자, 이 작품의 포인트는 어디에 나오느냐? 마지막 두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상복을부터 부자가 되었다. 여기를 전체를 네모 한번 쳐보세요. 요게 포인트인데 한번 볼게요. 상복을 벗은 뒤 더욱 공공해지자 어떤 부자에게 돈을 빌려 행상을 다녔다. 그런데 북쪽 끝지방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많은 돈을 벌고 이제는 그만둘 수 있겠구나 하고 탄식했다. 세보는 뜻이 크고 굳세며 아량이 넓었다. 남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의로운 일을 즐겼으니 힘을 다해 돕는 사람을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적이 없었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덕을 쌓으면 뭐가 돼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효도도 하고 덕도 쌓고 뭐 그런 이야기죠. 덕을 쌓아야 돼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걸 들으셨죠? 막 뭐 몇억, 몇십억, 뭐 몇백억 이런 건 하늘이 내렸다고. 그건 다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딴 사람에게도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나만 딱 이렇게 생각해서 부자가 되면 나 먹을 거는 있는데 이해 가시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세붕의 오륜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세붕의 오륜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세붕이 이제 작품이 되게 딱딱해요. 크게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오륜이니까 이게 뭐 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 이별 부부간의 뭐 장유유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미있진 않겠죠. 뭐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 보시고요. 자, 거기 28쪽. 거기 제사수 이게 되게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24쪽에 나오는 작품을 읽어볼게요. 지압이 밭갈라 간데 찾았죠. 28쪽입니다. 두 번째 시. 지압이 남편이 밭은 요즘 말로 밭이겠죠. 밭. 네. 갈라는 갈러. 지압이가 밭을 갈러. 간데 간 곳에. 지압이가 남편이 밭을 갈러 간 곳에 밥골이 이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골이라는 게 이제 밥을 씌는 도구겠죠. 이고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새참이에요. 새참 요즘 맛있잖아요. 어디 가서 일하다가 새참 나오면 반상을 들어대. 밥상을 들으대. 밥상을 든다는 거예요. 밥상을. 이해 가죠? 그 밥골이 이고 반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눈썹에 맞춥니다. 요즘 말로 눈썹에 맞춥니다.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안재미라고. 이거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거안재미 글자 쓰려면 복잡하니까. 이 거안재미가 뭐냐면 밥상을 들어서 눈썹과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서 밥 하실 때 이렇게 뭐 상을 들고 이렇게 눈썹에 맞춰가지고 주시는 분 계세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거한 재미라는 게.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분이 예, 당연히 없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한 재미 그런 뜻 아니에요? 밥상을 들고 가는데 눈썹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먹어. 이것도 과분하잖아요. 요즘 그냥 알아.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동등한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등한 이치인데 이건 옛날 이 당시의 시대는 되게 남성 위주의 좀 그런 시대였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오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분은 평등하게 대하는. 아니 근데 부부 유별은 그게 아니고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부 유별의 뜻이 일단 지금 그걸 질문하셨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좋은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 부부 유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써요, 한자로. 부부 유별. 그러니까 이게 부부 유별의 뜻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부부 유별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남자는 남자들의 할 일이 있고, 이게 여자는 여자들의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뭐 바깥에 가서 막 사냥하고 뭐 이런 거고 여자들이 이제 뭐죠? 집안일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런다는 거. 요즘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의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 당시의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이 당시에는 하여튼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요즘은 직장 여성도 있고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만 이 당시의 그 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부부 유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더 영어로 말하면 젠더 롤이라고 해요. 젠더. 이것도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롤이 역할이고요. 젠더라는 건 뭐냐면 사회 문화적인 성을 젠더라고 해요. 섹스와 젠더는 달라요.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이고 젠더는 사회 문화적.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여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도 얼마나 잘하면, 저도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하는 거 되게 남자들이 뭐 요리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옛날도 남자들이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뭐죠? 뜨개질 잘하는 남자들도 많아요. 뜨개질하고 뭐 이런 것도. 여자가 막 뭐죠? 중장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게 바뀌었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왜 이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냐? 남자들은 좀 말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물론 말 많은 남자도 있지만 여자가 말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남자들은 사냥을 나가잖아요. 사냥을 나가. 그러면 그것까지 모르시고 목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목표물이. 어떤 먹잇감이 있어. 그 먹잇감을 사냥을 하려면 여기서 말을 하면 내가 도망가 버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딱 잡아서 가니까 말이 적다. 여자들은 이제 그 먹잇감을 가지고 와서 하면 뭐 여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와서 여기다 뭐 소금을 내야 돼, 물을 넣어야 돼, 막 소금을 넣어야 돼, 막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그게 어원은 거기서 나왔다고 뭐 그럽니다. 하여튼. 언어 생활에서 예. 이야기 때 보면 예. 남자들이 말이 많다거나 그래. 아니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하신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말이 많다는 거, 남자들이 말이 많다는 거 아닌데? 아닌데 요즘에 카페를 가면 남자들이 단어가 많은데 엄청 말이 많아. 아니 여자는 그렇잖아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화해 갖고 자세한 1시간 반 이야기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네? 이것도 날 되겠네 이거 이야기. 밥 12시까지 해야지 어떡하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옆으로 퍼지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밥상을 들고 오는데 눈썹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달하실까잖아요. 손님이시나 다를까. 손님과 같다는 거예요. 손은 핸드가 아니에요. 손님. 게스트 영어로 말하면. 손님이시나 다르실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마초이다 찾았어요. 그 밑에 해설 맞춥니다. 한나라 때 양홍 안에 맹광이 보세요. 밥상을 들고 올 때 남편을 마주보지 못하고 이마까지 들어 올렸다는 한자 거안잼이 나왔네요. 이 거자가 들거자고요. 이 안자는 밥상 안자예요. 물론 책상이라고도 하지만 재는 가지런할 재, 눈썹 미. 한자가 되게 제가 쓸 줄 아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우리말로 써놓은 겁니다. 거안잼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밥상을 들어서 눈썹에 가지런히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사에서 의뢰한 표현이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정도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 훈민가인데요. 이 정철은 뭘로 유명하다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가사의 대가예요. 정철은. 그러니까 정철은 물론 이제 정철의 시조들도 있긴 한데 정철은 여러분이 뭐 시조보다는 가사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랬어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하나 더 한다면 성삼별곡까지. 그게 이제 정철의 대표적인 4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훈민가는 우리말로 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뭐 중요한 거 딱딱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좀 빨리 가서 29쪽에 다른 건 여러분이 보시고 29쪽에 오면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작품이죠. 이고진 저 늙은이 찾으셨어요? 29쪽입니다. 이고진 짐을 짐진 저는 저의 저 늙은이는 늙은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늙은이 쓸 수 있겠죠? 늙은 사람 늙은이 짐 풀어는 요즘 말로 짐을 풀어서 알겠죠? 짐을 풀어서 나를 주오 나난 저먹거니 요즘 말로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이 돌이라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돌이라는요
보세요, 여러분. 돌, 히읗 이런 돌은 뭐냐? 히읗을 달고 다니.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히읗 종성 체현. 히읗이 들어가는 체현이라는 거예요. 히읗 종성 체현. 그러니까 요즘에는 돌에 히읗이 안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돌이라는 글자에 히읗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고. 교과서에는 마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희음 마름. 히읗 말, 그러니까 히읗 말, 맞고 그러니까 말음도 맞는데, 이게 좋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원래의 어떤 규정으로는 이제 이게 히읗 종성 체현을 많이 썼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종성이 말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있어 보이려면 히읗 종성 체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말이라는 게 글자는 좀 더 있어 보이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읗 종성 체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요. 말음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젊었는데 돌이라고 무거울까? 늙어도 늙은 것도 설외락거든 서러운데 짐을 조차 요즘 말로 그러니까 짐조차 지시겠습니까? 짐조차 지시겠습니까? 요 작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철의 훈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작품들이 그냥 딱딱하죠. 그냥 효라든가 효경을 뭐 얼마나 읽었느냐. 거기 보세요. 거기 28쪽에도 보면 첫 번째 그 제7수. 내 아들 찾았어요? 너의 아들 효경을 읽더니 어도록 배웠나니 어디까지 배웠는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문 기본 영어도 수학의 정석 어디까지 읽었어?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서는 교훈적이에요. 그렇죠. 교훈이죠. 당연히 백성을 교훈하기. 그렇죠. 가르치는 노래니까 다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네 아들 효경을 읽었는데 어디까지 배웠느냐? 내 아들 수학은 모레면 마찰로다. 모레면 마친다. 모레면 뭔지 알겠죠? 내일 모레면 마칠 것이다. 언제 이 언제가 언제란 뜻이에요. 언제 이 두 글 배워 어딜거든 보려뇨 어지러진 모습을 보겠느냐. 언제 이 두 글을 다 수학이라든가 효경을 다 읽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다 효도 이야기고 그렇죠. 어떤 행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주 어진 그런 모습을 보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막 기생의 막 노래 그 시가나 이런 것처럼 뭐 재밌진 않잖아, 솔직히. 그죠? 그런 내용들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고 하는데 예. 내용으로는 예. 그게 아들 얘기도 그게 백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들도 하나의 백성이잖아요. 너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너의 아들도 백성인 거고 나의 아들도 백성인 거고 나도 백성인 거고 하나의 아들 나의 아들. 예, 그렇죠. 다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철의 이제 그 작품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거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는 안 할게요. 이거 다 하려면 진짜 너무 끝이 없으니까 포인트에 되는 작품,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향촌의 현실과 유교적 덕목의 재해서 찾으셨죠? 거기를 한번. 조선 후기, 향촌. 그러니까 마을이죠, 마을, 현실. 예,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위백규의 농가라는 작품, 위백규, 그 한자가 위백규, 예, 농가, 예,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양반인데 이제 농민들의 노래를 많이 쓴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지금 작품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을 하나, 둘, 셋, 네 개의 작품이 뭐 2장, 4장, 5장, 8장 나왔는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좀 써놓으세요.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모습.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다, 그러니까 몸소 농사 짓고 뭐 이런 작품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나요. 도연명이라는 그 중국의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양반인데 농사 짓고 막 그 생활했거든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양반 인데 그 팽택 현령을 한 달만 딱 하고 때려쳐요. 나는 이게 굽신굽신 못하겠다 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막 농사 짓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현명이 송나라 사람인가요? 송나라 위진남북조, 네.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런 송문화. 송은 아니고 그 이전이에요. 도현명은 중국의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이제 앞부분 선진 시대 뭐 그 다음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여러 작품이 있는데 뭐 몇 개만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아에난 찾았어요? 아에난 낚기질 가고. 그러니까 아에는 어린 아이란 뜻이야. 어린 아이는 낚시질을 가고. 요즘도 그 낚시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채 친다. 이게 이제 김치의 김치. 여러분 김치라는 게 이것도 재밌는 말인데 여러분 그 요즘에 그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뭐죠? 김치 냉장고. 네? 김채. 그럼 김채가요.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김채라는 건 원래 침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셔요? 침체가 뜻이 뭐냐면 가라앉은 야채. 가라앉은 야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앉은 야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김치예요. 물김치 잘 담으시나요? 물김치 담으면 가라앉잖아요. 침체라는 말이 김체로 바뀐 거 모르셨죠? 그런 걸 아는 게 재밌다니까요. 김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그 고추가 없었는 거 아시죠? 고춧가루가. 그 전에 이제 왔는데 그 전에 다 백김치였어요.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때 다 백김치였어. 그게 다 가라앉은 야채인데 요 침체가 나중에 김체로 바뀐 거예요. 하여튼 절이채는 이제 김치를 짓는데 새밥을 익을 때 새수를 걸른다는 거예요. 새밥 익을 때 아마도 밥 드리고 잔 잡을 따여 호응개워하노라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호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품이 하품. 그러니까 밥을 드리고 잔 잡을 따여 호응이라는 건 하품이거든요. 하품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하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과 함께 그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이 작품들을 읽어보면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7번에도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7번하고 8번 이렇게 쭉 작품들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이걸 보죠. 32페이지 나오는 거기 두 번째 작품 있죠. 거기 제2의 군신유의 신의를 알것만 찾으셨어요? 네. 거기를 볼게요.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가 유의 뭐예요? 의리가 있다는 거죠. 신의를 알것만 공명이 방명하여 풍운이 기약 없어. 풍운을 좀 설명드릴게요. 풍운이 뭐냐면 청운의 꿈. 여러분 이것도 좀 나온 좀 설명해요. 여러분 청운의 꿈이란 말 들어보세요. 청운이 뭔 뜻인지 아세요? 청운. 그러니까 푸른 구름인데 청운이라는 말의 뜻이 뭔 뜻이냐? 청운의 뜻. 출세. 그렇죠. 출세. 그러니까 청운이라는 건 푸른 구름이라는 뜻이지만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청운.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말 쓰지 않나요? 청운의 뜻을 품고.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출세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출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명도 그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공명 아닙니까? 부귀 공명. 공명이 방명하야 명이 짧아서 청운의 구름이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초야에 허로하니. 그러니까 비러자에 늙을로자. 그러니까 그냥 초야에 묻혔다 이런 말이에요. 초야에 묻혀서 늙어가니 이런 뜻이겠죠. 충과 의를 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상하평 공사전을 깊이 갈고 자로 매여. 상하평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윗동네 아랫동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윗동네 아랫동네의 공사전, 공전과 사전을 해석되시죠. 깊이는 깊이 갈고 땅을 간다는 뜻이겠죠. 자로란 말이 중요한데요. 자주. 여러분 그 시험에 이제 시험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자로 같은 경우가 시험이 되게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자로를 하고 이렇게 써놓고 뜻이 뭐냐고 하면 자 있잖아. 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많아요. 자로가 자주란 뜻. 자주 매여서
그다음에 상부모, 위에 있는 부모, 하처자 나왔죠? 그다음에 기한. 이 기한이 뭐냐면 굶주릴 기자의 찰한자거든요. 굶주림과 추위도 힘써 면하고. 해석되시죠? 굶주림과 추위도 면하고. 그다음 뭐예요? 왕세조서. 이 세금세자예요. 세금세자. 그다음에 건기예요. 건기. 이 건자를 좀 어려운 글자인데 어길 건자예요. 어길 건자. 그러니까 왕세도 시기를 어긴다는 거. 시기를 어긴다는 거죠. 어기지 말고. 해석돼요? 건기 말고니까 어기지 말고. 관곡도 관하에 내는 그 곡식도 이런 뜻이에요. 관곡도. 그다음에 추시하면 이 추자가 뭐냐면 달릴 추자거든요. 원래 달릴 추자인데 여기서는 서두르다는 뜻이 서두르다. 그러니까 관하에 내는 곡식도 추시하면 그러니까 추시하면 뭐예요? 제때하면 서둘러서 때에 맞춰서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때하면 사리에 사는 그러니까 사리니까 여러분 심리가 4kg잖아요. 보통 사리니까 그 사방으로 한 뭡니까 그 2kg 뭐 이 정도 되겠는데 2kg 내외 사는 백성 그도 또한 직분이라. 또한 직분 자기 맡은 본분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런 곳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상평에서 좀 더 설명드리면 상하평이 아까 윗동네 아랫동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상평 하평은 지대가 높은 곳의 밭. 상평은. 하평은 지대가 낮은 곳의 밭.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얘가 아까 윗동네 아랫동네는 좀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대가 높은 곳의 밭이 상평이고요. 지대가 낮은 곳의 밭이 하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신하의 도리, 풍운 그러니까 나왔죠. 임금과 신하가 의기투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의기투합한다는 말 써놨지만 결국은 청운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초야에서 헛되이 늙는다. 허로니까 비러자에 늙을 노자잖아요. 벼슬 하지 못한 채 헛되이 늙어가니 쭉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도 건기 말고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도 시기를 거치지 말고 이런 뜻이죠. 임금께 바치는 왕세라는 건 왕의 세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에게 바치는 세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가의 국세죠. 국세. 요즘 말로 하면 왕세라는 거는 국세를 잘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임금께 바치는 세금을 내야 할 시기 놓치지 말고 관곡, 추시, 관하에 내는 곡식도 제때하면 그게 다 나의 본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솔직히 재미있지는 않죠. 그냥 네 맡은 역할에 충실해라.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 윤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지금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과 이별이었죠. 1강에서 공부한.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이었죠. 이제 그것까지는 재밌는데 이제 세 번째 윤리와 질서는 이게 안 딱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윤리와 질서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뭐 이런 거 배우셨 그런 세대죠. 국민윤리 재밌으셨어요? 별로 재미없었죠. 막 내용이 뭐 하여튼 그런 과목이에요. 윤리학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삶. 그다음에 이제 4번 조선시 후기 도시의 쇠퇴와 우위적 형상화 이렇게 오늘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34초까지 되니까 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우위적이란 말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위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또 대답도 하고 하신다고 했으니 이야기해 보세요. 우위적. 돌려서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한다는 좀 더 말하면 빗댄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돌려서 말한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우위적이라고 해요. 우위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구름이 험한 곳에 흰 구름이 머물러 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시조에 보면. 그 구름이 험한 곳이니까 뭐예요? 간신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 예를 들면. 이해 가세요? 그런 걸 우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낙낙장송. 떨어지고 있는 긴 소나무잖아요. 충신들이 다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위적이란 말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유라고 보면 돼. 우위적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비유라고 하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거기 9번에 보세요. 9번하고 10번이 있는데 이제 8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이 작품들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를 하면 이게 약간 비속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 청소년 교육과나 이런 과에서는 아마 이제 뭐 시비를 걸고 하겠지만 국문학과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비속어가 나와도. 제가 좀 말하기가 참 어렵네. 거기 보면 나오죠. 머리털 잡고 뭐 상투를 쥐고 찾았어요? 네. 두 끝이 맞맺고 이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왼고라는 거는 잘못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이쪽이 잘못하고 저쪽이 잘못하고 작자궁이 쳤난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자궁이 공이라는 게 짝짝궁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소경이 굿을 보니 소경 열어 소경 알죠? 눈먼 소경이 그 굿이라는 게 구슬이 아니라 굿 있죠. 굿이 두 박자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굿 있잖아요. 굿을 보니 어디서 귀먹은 벙어리가 왜다 옳다 하나니. 그러니까 왜다는 잘못했다, 옳다, 잘했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여기 지금 작자공이 쳤난데 밑줄 짝 치고 손뼉 맞춤을 쳤는데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손뼉 맞춤을 쳤는데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손뼉을 짝짝꿍이란 말 요즘 쓰잖아요. 손뼉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이 그 여승의 머리를 잡고 또 여승은 중의 상투를 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상투가 있어요? 머리가 다 빡빡인데? 뭐 없잖아. 두 끝이 맞맺고 뭐 어쩌고 나오다가 여기도 보면 그런 걸 또 소경이 굿을 봐요? 소경이 굿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또 귀먹은 벙어리가 귀가 먹었는데 이게 잘못했다, 이게 뭐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 뭡니까 이 상황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그렇지 않나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 작품은 여기 지금 제목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작품에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제목을 잡는지 제목이 없을 경우는요. 처음에 있는 구절 있잖아요. 중놈은 승년의 머리털 잡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온 거예요. 이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상이라고. 그러니까 미상인데 왜 제목이 있죠? 이게 아니라 미상은 그냥 처음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밌는 작품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다른 건 별 재미없는데 이 작품 되게 재밌어요. 쓰셨네? 따라오시겠죠? 네. 자, 34쪽. 이 작품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얼핏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뭐 이거 했었는데 두터비는요 탐관오리라고 써요. 탐관오리. 파리는 힘없는 백성, 약자. 근데 이제 탐관오리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두꺼비는요 탐관오리인데 어떤 관리냐? 이 중간 관리. 그러니까 중간 관리 중에 중간 관리라고. 중간 관리가 파리를 물었어. 그러니까 중간 관리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 삥땅 친다고 그랬나? 그걸 물고 두엄이에요. 두엄 여러분 두엄 아세요? 시골에 가면? 두엄 몰라요? 네, 그렇죠. 두엄. 퇴비. 그렇죠. 그런 거. 맞아. 퇴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시골 출신 아닌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두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위는 위에 치달아 앉아. 그러니까 치달아서 그러니까 이게 막 달려 올라가서 앉았다는 소리겠죠? 해석되시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건너 쪽의 산을 바라보니 백송골. 이게 뭐냐? 하얀 송골매. 송골매 알죠? 송골매. 하얀 이 송골매는 써놓으세요. 강자죠, 강자. 강자인데 좀 더 말하자면 상급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급 관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 관리가 백성들의 돈을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슬쩍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막 룰루랄라 가고 있어. 근데 상급 관리가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잖아요. 봤으니까 이제 뜨끔한 거죠. 그래서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는 끔찍하여. 요즘 말로 끔찍해서 풀떡이잖아요. 요즘 팔딱이죠, 팔딱 뛴다고 그러잖아요. 뛰어서 내리달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자빠졌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모처라는 동그라미 쳐서 모처라는 그냥 마지막에 쓰는 말이고요. 날센 요즘 말 날센 낼시망정 나이기의 망정이지 애얼질 뻔하게라 피멍들 뻔하였구나. 해석 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 그러니까 파리를 물고 가다가 두엄 위에 앉았어. 근데 건넌 사람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때요? 이 두엄이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떨어져 내렸는데 내렸다가 두엄 안에 자빠졌잖아요. 아, 나는 나에게 망정이지. 보통 사람 같으면 한 7주 이상 피멍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입원했을 거다. 나는 이 정도 아니다. 나는 날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그 당시 어떤 그 모습, 탐관오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아주 비유적으로 참 잘 쓰지 않았어요? 네. 작품을 보면. 세태 묘사네요. 그렇죠. 세태 묘사죠.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치다라 앉아 이렇게 나왔죠. 백송골도 흰 송골매, 그다음에 내달리다가 자빠졌구나, 모쳐라, 감탄사라고 나왔고요. 내일시망정, 나이기의 망정이지, 애얼질 뻔, 어열이 질 뻔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은 좀 써보세요. 이 작품의 이제 하이라이트,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모습이에요. 약자에게.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약자에게는 누구나 그래요. 약자에게는 되게 강해. 근데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어때요? 약하죠.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시면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이 약자에게는 되게 강하지만 내가 더 강한 사람 있으면 깨갱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어때요? 또 약육강식, 다툼, 이런 거죠.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러니까 인간의 군상을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인간이.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어때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사기치고 뭐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뉴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하여튼 정말 복잡해. 인생이라는 게. 이게 순탄하게 가질 않고요. 그러니까 이 정면이 있으면 반쪽이 있고, 그 반쪽이 있으면 이게 있고, 이런 모순되는 게 너무나 많고, 이 인생이. 그런 모습을 이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라는 그 작품으로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 어떤 모습을 되게 풍자한 그런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종의 여기 쫙 보시니까 어때요? 사설시조.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사설시조입니다. 이거는 일반 시조가 아니죠. 사설시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시조라고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시조 배우셨어요? 어시조? 한 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걸 어시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대학교에서는요, 어시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이해를 시키려고 어시조라고 했고요. 어시조도 사설시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설시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설시조가 시조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왜냐면 시는 시인데 마지막에 첫 구만 세 글자고 나머지는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시조라는 개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점점점 이 시조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걸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까 제가 2장에 대한 그 덧없는 세월과 그 무상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삶에 대해서 집착과 초연,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또 기파랑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찬기파랑과도 결국은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을 했지만, 이제 왜 이게 애도가 되냐면, 기파랑이 죽은 거예요. 기파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추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박지원이 자기 누이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이야기가 남궁 선생전에 쭉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강에서는 이제 윤리적 표장과 규범의 정립이라고 해서 여러 작품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대표적인 작품들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할 거 있으면 조금 근데 하고. 이거 보고 예, 예. 거의 조선 후기 작품들이 거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꼭 조선 후기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아까 향가 참기파라 그런 건 다 신라 시대고, 예, 신라 시대고요. 뭐 그거는 꼭 조선 후기라 왜냐면 고려 시대 작품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조선 후기 이런 작품들만 있는 건. 거의 조선 후기 작품을 많이.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도 있는데 꼭 조선 후기라고만 또 단언할 수는 없고요. 이 작품 이제 읽다 보면 앞쪽도 나오고 뒤쪽도 나오니까 이게 이제. 참기파라가 되게 오래된 향가예요. 네, 그 신라 시대 향가죠. 그렇죠. 신라 시대 향가. 그러니까 조선 작품이 맞는 거는 맞는데 꼭 조선만 있는 건 아니고 고려도 있고 뭐 신라도 있고 여러 시기들이 있습니다. 국문학의